1번 문제. 1번 문제는 17년 4회 22년 1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점검사항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로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로는 바퀴의 이상 유무, 네 번째로는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 제동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조종장치 기능의 유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재하 버전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지게차와 1번, 2번, 3번이 100% 동일하고 4번에 경보장치 대신 경음기로 쓰면 되기 때문에 구내 운반차까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21년 2회, 22년 1회, 22년 4회, 24년 3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때 해당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로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는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탑안탑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8년 4회, 20년 2회, 22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하인리의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는 다음 보기와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 사고 및 활동 기록의 검토를 하고 작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점검 및 검사로 사고 조사를 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는 제2단계 사실의 발견이 되겠고, 두 번째로 시정체계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모두 쓰시오. 첫 번째 E는 기술, 두 번째로는 교육, 세 번째로는 규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5년 2회, 18년 1회, 22년 1회, 24년 1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 통로를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두 번째로는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단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로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네 번째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단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마지막으로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의 해당 부분, 그리고 4번의 해당 부분을 이러한 뒷내용을 누락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16년 2회, 18년 1회, 22년 1회, 22년 4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히빙현상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히빙현상이란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클 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히빙현상 방지 대책 첫 번째로는 굴착 배면의 지하 수위를 낮춘다. 두 번째로는 토류백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세 번째로는 아일랜드 컷 공법을 적용한다. 네 번째로는 굴착부 주변의 상재 하중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는 지반 개량에 의한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9년 2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의 경보 장치의 기능,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세 번째로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권부하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둘 다 잘 나오니 세트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권주화로 암기해 주시고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권부하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8년 1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4회부터 작업편까지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차량길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로는 차량길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사용하는 2개의 차, 4차차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7년 4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8가지이나 6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관비계, 두 번째로는 강관 틀비계, 세 번째로는 달비계, 네 번째로는 대달비계, 다섯 번째로는 걸침비계, 여섯 번째로는 말비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5년 1회, 19년 4회, 22년 1회, 23년 4회,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세 번째로는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네 번째로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근로자가 조립 작업을 하다가 비가 와서 재료로 머리를 감싸고 뛴다. 근조비제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6년 2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는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2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세 번째로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고, 네 번째로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착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2년 1회, 22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파 작업을 할 때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10가지 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두 번째로는 점화 신호를 하는 일, 세 번째로는 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네 번째로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3번 점화할 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하자 점점점안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5년 4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개상 및 사용 기준상 건설공사의 총 공사 원가가 100억 원,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이 60억 원인 터널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오.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발주자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액의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두 번째로는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액의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기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고,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문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가 조건에 없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널 공사는 중건설공사로 대상액이 여기서 60억 원이므로 여기 50억 원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요율은 3.31%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액, 즉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60억 원에 요율 3.11, 여기서 퍼센트를 뗀 0.0311을 대입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억 8,660만 원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의 내용에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을 누락하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 1회 건설안전기사 실기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